자,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. 참 제가 그 의원총회 모습을 보면서 야,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제요. 제가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송은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기로 친윤들이 또 TK들이 작당을 하고 지금 그렇게 표를 모으고 있다고 그럽니다. 야, 참 염치가 없어도 없지.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. 그나마 TK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.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나마 TK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 수도권과 이 TK에만 억눌려 있는 이런 당을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자기들은 TK 성에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근데 TK의 그 지난번 3년 전 윤석열 득표율과 이번에 김문수 득표율을 보면요. 대구 뭐 여기서는 10% 떨어졌고요. 예,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은 거의 23점 몇 24까지 올랐어요. 네. 예, 그리고 뭘 잘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이게 본인들이 35살 김용태 정말 비대위원장 세워놔놓고 또 내려오라고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저 누구예요? 저 누구예요? 강승규. 강승규. 그리고 뭐 임종득이 거기가 야, 이제 용산 출신들 아니에요? 용산 출신들 그 탈레반들이 어제 또 짓거리는 거 보니까 정말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저거 정말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. 그게 옛날에 그 한동훈 대표 시절에 뭐 강승규가 뭐 일어나고 삿대질하니까 또 임종구가 이빠로 일어나고 삿대질 네. 딱 그때 그 모습 물병 딱 던지던 작자들 아니에요 기시감이 딱 지금. 들더라고요. 네? 그 대상이 한동훈에서 김명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. 어디 입이 살아가지고 어디 지금 말할 지금 저게 있습니까? 이 선거 이렇게 망치고 정말 국민들 앞에 이제 입이 있어도 석고 대지에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나서서 지금 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젊은 김용태가 나서서 당을 어떻게든 좀 국민들한테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할 건데 그럼요? 뭐 안철수 시킬 거예요? 누구 할 거예요? 참 저는 기가 막힌 게 송원석이가 또 지가 원내대표 하게 나선다는 것도 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. 그 저 송원석 의원이 그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저한테 장난친 사람 아닙니까? 네. 저하고 직접 통화도 해갖고 아 그렇죠. 한동훈 후보 자기 지역구에 꼭 좀 한번 들르게 해달라고. 그래서 내가 일정 검토해 보니까 다 찾는데 꼭 좀 해달라 그래갖고 딴 데 빼고 어떻게 막 하려고 막 이렇게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. 네. 예.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어벤져스에서 잠깐 했어요. 했죠. 네. 임이자가 임이자가 지네 지역구 한동훈 불러놓고 자기 본인도 튀어버렸잖아요. 나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저 늙은 노 당원들 해갖고 한동훈 막 항의하게 만들고 네, 물도 안 주고. 물도 안 주고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푸대접할 거면 그 옆에 김천에서 송원석 의원이 꼭 와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거기 못 갔다. 제가 아마 어벤져스 그 얘기 한마디 했을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그 다음날 페북에 써갖고 그렇게 저 구독자 수도 많은 그런 그 방송에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어떡하냐. 나는 신주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.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 폰에 신주 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다. 네. 그래서 제가 바로 썼죠. 내 폰에도 네 번호가 입력 안 돼 있거든. 그때 너하고 나하고 김형동 의원 폰으로 통화한 거 기억 안 나냐? 그런 거 아니에요. 김상훈, 송원석, 이미자 거론된다는 자체가 제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. 진짜. 저 다 PK, 네? 저 TK에 TK 다 해갖고 그냥 저딴 걸 지금 나와서 원내대표를 나서겠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 이자들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이 국민에 대한 질타 이걸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참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가면 정말 이게 이제 지방선거 다 패배하고 해야 그때서야 또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보면 이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야 우리 친윤들이 똘똘 뭉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특검하면 우리 또 전화 받는 거 까질지 모르니까 너 원내대표 해서 우리 좀 지켜줘 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자들이 저렇게 맨날 이 기자회견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여론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집단 같아요. 여론 신경 안 네? 써요. 그 TK에서 자기들 뺐지만 계속 달면 되니까 그런 거고. 저는 이제 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5가지 중에
이 TK 영남 친윤을 중심으로 한 저 사람들이 왜 저 경기를 일으키고 어제 이제 5시간의 관전평은 딱 저거 한마디인 것 같아요. 도로 네. 친윤당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뭐 대선이 거치면서 더 망가질 것도 없겠다 하는 정도로 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랬는데 저러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망가질 게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. 망가질 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. 저 친윤이 경기를 일으킨 건 두 가지인데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. 네네. 그다음에 후보 강제 교체 당무 감사하겠다.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빡친 것 같아요. 네네. 이 두 가지를 하는 순간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생각하고 네네. 그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. 그래서 어제 저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5시간 끝나고 저 나와서 브리핑 의원청에 5시간 의원청에 브리핑하는 건데 재밌는 게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. 친윤은 비대위 연장, 뭐 친한이 조기전대, 네.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다 구분해서 썼잖아요. 근데 어제 딱 그 박형수 원내수석 브리핑 보면요.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조기전대를 해야 된다는데 일치했다. 네. 거기서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왜 그런가? 네. 그럼 요 사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김문수 사진 한번 올려줄 거예요, 감독님. 요즘 김문수翁께서 열심히 또 산에도 많이 다니신다고 합니다. 근데 어제 또 이 관악산 간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옆에 같이 따라간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뭐 횃불 행동이요? 횃불 청년단. 횃불 청년단. 뭐 하는데요? 횃불이라는 게 왜 횃불이라고 했냐면 저 좌파가 촛불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촛불보다도 더 강력한 횃불로 니들을 녹이리라. 뭐 이런 거죠. 근데 저게 이제 이번 주 엊그저께 8일 날 그러니까 7일 날 오후에는 병원 가는 척 하면서 윤 어게인 집회에 살짝 들렸고 네. 이거는 아예 작심을 하고 등산을 간 거죠. 네. 근데 횃불 청년단이라는 데가 이 부정선거 있잖아요. 네네. 부정선거 이걸 빡세게 그냥 문제 제기하는 데고 윤 어게인 그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윤 어게인 또는 자통당 네. 부정선거 이쪽으로 빡세게 하는 데고 그리고 지난번에 후보 교체 있을 때 있잖아요. 네. 스카이델리가 저 횃불 청년단에서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써줬습니다. 네네. 왜냐하면 그때 횃불 청년단은 김문수를 지켜야 된다 네네네. 거든요. 한덕수 교체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문수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. 네. 참 이제 거의 이제 이 세력이 이제 당을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냥 국민의힘을 먹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김문수옹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데리고 와서 또 보면 뭐 몇몇은 또 이 누굽니까 한기호 비롯해서 몇몇은 또 김문수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. 네. 뭐 이런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일단 친윤 주류들은 또 이제 꼭 김문수는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김대식이 또 인터뷰한 거 봤더니 김문수 나오지 말라. 네. 그다음에 충남의 성일종. 네. 그때 반기문이란다. 네. 한덕수 띄운. 네. 성일종도 뭐 한동훈도 나오지 말고 김문수도 나오지 말아라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. 네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친윤 주류가 이제 7, 8월 전대를 받은 이유는 김용태를 일단 꺾어놔야 돼. 그렇죠. 김용태를 내치기 위해서는 네. 자꾸만 9월 전대 뭐까지 가면은 이제 김용태 6월 30일까지고 한 2달만 더 연장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거 연장 안 해주냐? 네. 이게 또 그럴싸하거든요. 그 논리가.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7월로 하자. 그럼 김용태가 없어도 되잖아요. 네네. 김용태 빨리 날릴 수 있으면 김용태를 날리는 이유가 아까 그게 뭐예요?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. 그다음에 강제 후보 교체 당무 감사. 이거 다 그냥 백지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의 속내는 뭐면 김문수도 뭐 마음에 안 든대요. 김문수도 마음에 안 든다. 네.
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김문수가. 네. 기본적으로 뭐 김문수의 토대는 결국 자통당인데 그러니까요. 자통당 세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담스럽겠죠.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부쩍 이거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입니다. 네. 안철수가 뭔가 이제 친윤하고 뭔가 손을 잡고 네.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놓고 김용태한테는 그만두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. 참 그러니까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딱 자기가 짱을 본 거예요. 자기 어차피 세력이 없고 네.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네. 그러려면 친윤들을 내가 등을 올 수 있겠다. 네. 참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친윤들한테 주사 한 방 세게 맞은 거죠. 야, 너 우리랑 한번 손잡아 보지 않을래? 그러니까 안철수면은 좀 그럴 듯한 숙주가 되잖아요. 네. 친윤들에게는. 그러니까 뭐 송원석 원내대표, 안철수 당대표. 저는 어쨌거나 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정신이라면 어차피 TK, PK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이 정신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. TK는 없습니다. 네. TK 쪽은 이번에 원내대표는 무조건 안 나와야 돼요. 이 TK 쪽에 원내대표 나오면 그냥 국민의힘은 망합니다. 네. 그리고 그냥 이 내란 아까 얘기 특검 이런 데 그냥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가장 대통령실 마이가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이쪽 마찬가지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가 일단 이게 이 정말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좀 더 거리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그나마 국민의힘이 운신에 폭이 있을 겁니다. 저쪽에서 저거 공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? 그 송원석 그 의원도요. 그 12월 3일 계엄의 밤 때요. 거기 그 의원 단체방 보면요. 네. 우여곡절 끝에 음. 국회 진입에 성공했어요. 네. 그리고 거기다 그 어디로 가면 되죠? 음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회의장 오라.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. 네. 그게 국회 진입은 성공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한 왜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송원석 의원님이십니다. 그런 문제를 기자들이 묻겠네요. 네.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? 당신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? 아 숲에 있었나요? 숲에 있었나요? 화장실에 있었나요? 뭐 회관에 숨어 있었나요?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어떻게 지금 저걸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기 봐요. 밤 10시 15분에 송원석 의원이 의총 장소가 어딥니까? 처음에는 추경호가 그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를 네. 했었잖아요. 네. 참 기가 막히네요.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니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. 자 오늘은 아마 김용태 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아마 모임을 갖는다고 2시부터 그랬죠? 지금 간담회를 하고 음, 있답니다. 네. 예. 이제 이게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 주로 이제 TK, PK 쪽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대통령실이 일주일간